청나라는 강희제, 웅정제, 건륭제로 이어지는 100년 동안의 황금기가 계속되면서 최전성기였던 건륭제 시대 말기부터는 황제를 비롯한 귀족, 관료, 지주들이 엄청난 부정축제와 사치를 누리며 청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7대 황제 가경제 때에는 더욱 심해져 국력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시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대 황제인 도강제가 쇠퇴하는 청나라를 떠맡으면서부터는 서구 열강에게 수모를 당하게 되는 서막을 열게 되는데,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남경 조약을 체결하면서 도강제는 서구인과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최초의 황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청조의 위신은 땅에 떨어져 많은 국가들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하며 고통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도강제는 청나라 12명의 황제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이자 차남으로 형이 요절하였기에 그가 실질적인 장남으로 반대 세력 없이 황위에 올랐습니다. 도강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매우 검소하고 첨령한 황제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황궁의 예산은 은 20만 전을 넘지 못하게 했고 스스로 솔선하여 낡은 옷을 입고 다녔기에 이것이 유행을 탄 나머지 고관들도 모두 낡은 옷을 입고 나와 자신의 첨령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청나라에서는 황제를 비롯한 중신들이 여전히 중화 사상에 도취되어 바깥 세상에는 전혀 무감각하였고, 서구 열강을 바다 건너편에서 찾아온 서양 오랑캐쯤으로 치부하였는데, 실제로 서양에서는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영국을 중심으로 서양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18세기 중엽 강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 개척자들이 동서양의 무역로를 개설하면서 중국의 차가 서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서양 사람들은 중국의 차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국인들이 중국의 차를 무척이나 좋아하여 영국의 티 문화는 영국인들의 생활을 바꿀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영국의 상류층에서는 중국산 차, 비단, 도자기를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이 유행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주요 수출품은 모직물과 인도산 면화로 당시 중국인들은 영국산 모직물의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에 영국의 중국 차 수입이 급증하자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동인도 회사를 통해 중국에 밀수출하면서 이렇게 확보한 은으로 중국의 차를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아편은 중독성이 강하여 소량으로도 큰 효과를 내었고 파급 속도도 무척 빨라 처음에는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중국의 하층민들 사이에서 아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나중에는 황실 귀족은 물론 관료, 군인 등의 다양한 계층에서 아편을 즐겨 피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 추출물은 중국에서는 지사제와 같은 의약품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 17세기부터는 담배와 함께 아편을 피우는 관행이 확산되더니 18세기에는 파이프로 순수 아편액을 피우는 방법이 발견되면서 얼마 안가 사람들은 단지 마약 효과만을 위해 아편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편은 육체적 감정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지루하거나 고된 육체적 노동에 피로를 덜 느끼게 하는 듯 하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금단 현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련, 근육 뒤틀림, 오한, 메스꺼움 등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편이라는 것이 옹정제 시기 때만 해도 1년에 200상자 정도로 수입량이 엄격히 제한되었는데, 점차 양이 불어나면서 건륭제 시기에는 1000상자, 가경제 시기에는 4000상자, 도강제 시기에 이르자 30,000상자에 달하였고, 사실 황제 자신도 아편을 피웠지만 워낙 아편의 사회적인 병폐가 심각했기에 도강제는 아편과 정면 승부를 선언하면서 임칙서를 광저우로 파견하여 외국 상인의 아편까지 몰수해 바다에 버리게 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때 도강제 본인도 황제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황자 시절부터 즐기던 아편을 과감히 끊어버리며 아편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임칙서가 아편 밀수를 강경하게 단속하며 상인들의 아편까지 모두 몰수하여 바다에 폐기해버리자 서양 상인들은 분노했고 그 중에서도 영국이 나서 이를 빌미로 1840년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전쟁을 제1차 아편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편 전쟁은 영국 내부에서도 비난이 많았는데 영국은 자국의 주요 수출품인 아편에 대해 청나라가 부당하게 단속했음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후세는 아편 전쟁을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전을 준비하면서 임칙서는 요새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대포를 구매하고 광저우로 들어오는 강 전역에 큰 체인을 놓았으나 영국 원정군은 광저우를 우회하여 함흥을 포격하고 연이어 정예를 함락시키면서 영파와 장강 입구를 봉쇄하며 천진 입구까지 쳐들어갑니다. 반면 초기의 청나라 조정은 출병한 영국군을 단순하게 항의 사절단 정도로 생각하였고 영국군이 임칙서를 비난하자 임칙서를 파면하는 선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칙서가 쫓겨난 이후에도 영국군이 중국 남동부 해안가를 침공하여 파죽지세로 밀려오자 깜짝 놀란 청나라는 남부의 군대를 끌어모아 겨우겨우 이들을 막으려 하지만 청나라는 최신 무기로 무장한 영국에 맞설 힘이 없었고 심지어 난징이 거의 함락되자 전의를 상실하면서 1842년 아편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나고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난징 조약으로 홍콩을 영국에게 99년간 넘겨주고 광저우, 샤먼, 푸조우, 닝보, 상하이 등의 5개의 항구를 개항하여 막대한 배상까지 물게 됩니다. 이후 아편의 수입량은 폭증하면서 청나라는 갈수록 망해가고 영국과의 조약은 다른 서구 열강과 불평등 조약의 선례가 되면서 미국과 프랑스도 잇따라 영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미 독립국가의 고유한 주권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난 청나라는 1843년 미국과 망하 조약을 맺고 1844년에는 프랑스와 황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로써 다른 서구 열강들도 잇따라 중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광제는 1850년 청나라 황제들이 즐겨 머무르던 여름 궁전 원명원에서 붕어하였는데 이후 약 10년 후에는 이 원명원이 제2차 아편 전쟁에서 서양 침략군에게 불타버리면서 이로써 도광제는 원명원에서 죽음을 맞이한 마지막 황제로 남게 되었습니다.